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정권의 면죄부를 준 WHO 보고서 관련 소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WHO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사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중국 당국 주장에 부합하고 조사 후 발표까지 장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중요한 데이터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가 나오자 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WHO 조사팀은 코로나19 기원조사 보고서에서 연구소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박쥐에서 감염됐을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반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었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에서 있습니다. WHO가 그동안 계속 발표를 미루어왔던 것은 중국 측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AP통신 등이 입수한 WHO 보고서 사본에 따르면 WHO는 이미 이 4개의 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4가지 가설을 나열했을 뿐이고 전혀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선전해온 일부 주장까지 포함해서 역으로 미국을 반격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한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무려 14개 국가에서 WHO 조사팀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모처럼 한국도 국제공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랜만에 보조를 맞춘 것 같습니다. 14개국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에 대한 국제 전문가의 연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완전한 원자료와 샘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바이러스의 기원과 사람에게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경로에 대한 동물 실험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WHO 조사팀은 지난 1월과 2월 중 한 달간 중국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 처음 보고된 중국 우한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박쥐에서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29일 보도됐습니다. 보고서 공식 발표 전에 AP통신이 WHO 회원국 외교관 초안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최종안으로 알려져 공식 발표 시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발표 내용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WHO의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가 핵심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중국 현지에서 조사가 지연되고 샘플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14개국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공산 정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권은 바이러스의 진상을 은폐하고 세계적 대유행을 고의로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권은 사태 발생 후 수개월 동안 국제적인 조사 요구를 거절하다가 올해 1월에야 WHO 다국적 조사팀이 우한을 방문해서 2주간 조사하고 중국 측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허용했었죠. 다국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WHO 조사팀은 10명은 입국 전부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정권이 비자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었죠.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WHO 조사팀이 중국 입국 후에도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19년 12월 조사팀 소속의 호주 미생물학자인 도미니크 드와이어가 중국 보건당국에 우한시 야생동물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파악한 174명의 초기 환자 데이터 업무를 요구했는데요. 결국 원본이 아닌
요약 자료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WHO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과학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 기원 조사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여준 과학, 근면, 전문성에 찬사를 보낸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중국은 국내 감염병 예방과 통제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WHO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는 중국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사를 연구라고 했고 중국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조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지만 연구는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연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 전염병 사태에 중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 정권이 어떤 과학자들에게 찬사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고서에 실린 연구 대부분은 중국 과학자들이 수행했다며 중국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정부를 위해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콜롬비아 대학 전염병 전문가인 머린 밀러의 말을 인용해 내가 보는 것은 과학적 언어가 아니라 외교적 언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권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WHO 조사팀장도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WHO의 식품안전, 동물질병 전문가인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팀원들이 모든 면에서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다면서도 보고서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삭제하라는 압박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엠바렉 박사는 또한 중국 측이 자료 공유를 제한한 점을 시인하며 이러한 제한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 정권의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재미 시사평론가 항원은 중국은 이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유출이 발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WHO 보고서에는 냉동식품을 통한 전파, 실험실 유출 등의 가능성이 부인됐다며 정확하게 중국 당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편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도 이번 조사만큼은 충분히 강범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우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독립된 관련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제2차 조사가 필요하며 자유로운 현장 정보 접근과 질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전 세계 사람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척,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